예,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. 오늘 호남 반도체 문제가 국가적으로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전력 용수 공급과 관련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저도 용수 공급 문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하루 65만 톤 신규 수요를 대체로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, 지금. 그런데 그렇게 되면 펩 지금 4개가 들어가는 것을 예정으로 해서 그렇게 네. 설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펩 한 기당 뭐 한 15만 톤, 16만 톤 이런 정도를 설정을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행동연구소라는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설정한 이 신규 용수 수요량 자체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대략 한 4개 팹이 들어가는데 65만 톤, 뭐 60만 톤 이렇게 설정한 근거가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이 정도가 수요가 있다라고 요청 또는 뭐 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한 겁니까? 네, 아니면은 이제 기업의 요청이 있었고요. 그 폐배 규모가 과거에 이제 기흥, 탕정, 평택, 용인 이렇게 넘어오면서 규모가 커졌죠? 폐 규모가 네. 엄청나게 커졌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단층이 아니라 복층, 네, 복복층으로 폐 하나의 규모가 그렇습니다. 최근에는 거의 뭐 옛날에 비하면은 폐 하나가 한 5개 어쨌든 규모. 기업에서 제한한 수치라는 거죠, 요게. 그렇습니다. 예,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. 그렇게 이제 기업에서 신규 용수 수요가 그런 정도 된다라고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것 자체가 실제로 얼마나 필요할지의 변수는 그 기업에서 실제 그 공장에서 한번 물을 사용하고 그 물을 다시 어떻게 재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또 실질적인 신규 수요량은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TSMC 같은 경우를 보면은 미국 애리조나의 신공장을 수립했는데 이건 뭐 미국의 언론에 나온 거라서 정확한 과학적인 보고서 수치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또 그리고 펩 규모도 정확하게 산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뭐 60%에서 한 90%까지 재활용을 하면서 폐 하나당 1.8만 톤 정도만 신규 용수 취수를 한다 이런 보고도 나와 있고요. 또 애리조나뿐만 아니라 대만 내에서도 대략 한 80%에서 90% 정도 재활용을 달성함으로써 한 20개 안팎의 폐비인데 27만 톤의 물만 신규 취수를 하고 있다. 이런 보도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공장에서 실제로 한번 물을 사용한 다음에 재활용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현재 상황들에 대한 어떤 자료나 정보가 있는지 뭐 그런 것에 근거해서 이 펩 하나당 15만 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재활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인지 또는 뭐 그것까지 다 고려한 수치인지 그 부분에 대한 혹시 판단이 있으십니까? 현재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것도 포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용인 같은 경우도 150만 톤의 물 공급이 있는데 그렇게 공급받은 물의 절반은 또 재활용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총량을 저희가 추가해서 앞으로는 그 보고할 예.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뭐 사실 앞으로 더 이제 추가된 뭐 반도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넉넉하게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가뭄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생각해 볼 때 신규 취수해서 공장으로 가져가는 양을 최소화시키고 효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건 좋다고 보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용수 재활용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반영했을 때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걸 꼭 좀 한번 파악을 해서 그 결과를 함께 좀 공유를 해주시길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어쨌든 현재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용수 공급 주체가 이제 동복댐으로 보이는데요. 동복댐 경우에 이제 댐 높이 증고를 해서 한 30만 톤을 공급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구상에는 있지 않습니까? 확정된 네. 건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이 동복댐 증고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 수몰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. 아시겠습니다만은 동복댐이 71년에 건설이 돼서 85년까지 세 차례 높이를 높이는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. 그때 화순에 15개 마을 6천 명의 이주민이 발생했고 관광 명소인 적벽이 또 수몰되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었는데요. 여기에 다시 또 증고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 혹시 이번에 15m를 증고하면은 예상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된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? 네, 뭐 저희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이주시켜야 될 가구 수나 생태 파괴 정도를
점검을 해봤는데요. 네. 윤석열 정부 말에 그 동복댐하고 주암댐 사이에 동복천댐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던 게 네. 있습니다. 그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그 동복천댐을 신규로 지을 때의 그 생태계 파괴나 이주의 정도가 훨씬 더 크고 예산도 많이 드는 네, 뭐 걸로 돼서 그거하고 비교한다면은 뭐 그게 네. 이제 기후대응댐 하다가 그런 철회가 됐는데 어쨌든 네. 화순군에서 이렇게 제시한 예측치를 보면은 두 개면 8개 마을에 266세대 약 522만 입방미터의 수몰이 예상되고 이 중에서 4개 마을의 경우에는 대부분 노인들인데 과거 동복댐을 건설하면서 한번 이주를 했던 주민들이 다시 또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워낙 이 사업 자체가 중요하고 호남의 어떤 또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의 일방적인 피해만을 이렇게 감수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수몰 이주민들이 이주 정착지를 어떻게 조성해 줄 것이냐, 또 자녀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, 또 상당히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주 이후에 생활 문제에 대해서 이주민 연금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좀 전제가 확실히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협의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? 네, 이 광주 반도체 공장을 결정한 것 자체가 지금 채 2달이 안 된 상황이라 지금은 이제 용수와 전력의 공급 계획을 저희가 빠른 속도로 세우고 있고요.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그 대목도 저희가 소홀함이 없도록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용수 공급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 자체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, 그다음에 마침 장관님께서 하수 처리장 제2용수 활용하는 방안을 확보하는 방안, 또 여기에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장성댐, 담양댐, 광주댐과 같은 농업용 댐의 경우에도 농업 용수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아니면 또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어떤 그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동복댐의 증고보다 우선순위를 좀 바꿔서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계획 단계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